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오래된 전통의 지혜가 최첨단 현대 과학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전통 한약이 최정상급 운동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가지고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핵심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과연 수백 년 된 옛날 처방이 지금 이 순간에도 최고의 기량을 위해 땀 흘리는 현대 선수들에게 정말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부터 그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가 보시죠. 자, 먼저 어떤 상황인지부터 좀 살펴볼게요. 여기는 엘리트 유소년 축구라는 정말 숨막히게 치열한 세계입니다. 단 0.1초, 단 1%의 체력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곳이죠. 그래서 선수도, 코치도 모두가 아주 작은 우위라도 점하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이 선수들이 얼마나 뛰는지 감이 오시나요? 한 경기 딱 90분 동안 평균적으로 10에서 14km를 뛴다고 해요. 거의 하프 마라톤의 절반 이상을 전력으로 뛰는 셈이죠. 정말 엄청나죠? 근데 그냥 오래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놀라운 건 이 뛰는 거리의 상당 부분이 시속 20km에 육박하는 그야말로 전력 질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잠깐의 폭발적인 움직임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거죠. 이런 선수들이 U19, 그러니까 19세 이하 대표팀이 될 때쯤이면요, 이미 누적 훈련 시간이 5,000시간을 훌쩍 넘깁니다. 와, 하루에 3시간씩 거의 5년 내내 훈련만 했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야말로 축구의 모든 걸 건 선수들입니다. 결국 이 선수들이 싸워야 하는 가장 큰 적은 사실 경기장에 있는 상대팀이 아니에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피로라는 녀석이죠. 이 피로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겨내느냐가 경기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피로를 해결할 방법을 찾다가 정말 뜻밖의 곳에서 한 가지 후보를 찾아냅니다. 바로 전통 의학 서적에 나오는 고대 한약 처방, 보중익기탕입니다. 보중익기탕.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가운데를 보호하고 기운을 더해주는 탕이라는 뜻이에요. 수백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피로를 풀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해온 전통적인 한약 처방이죠. 성분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인삼이나 감초 같은 것들이죠. 여기에 황기, 당귀 같은 약재를 포함해서 총 10가지 허브가 들어가는데요. 과연 이 조합이 어떤 힘을 발휘할까요? 자, 드디어 이 전통의 지혜가 현대과학의 아주 엄격한 시험대 위에 오릅니다. 연구팀은 이 옛날 처방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말 깐깐하고 철저한 실험을 설계했어요. 실험 방식도 그냥 대충 한 게 아니고요. 과학계에서 골드 스탠다드, 그러니까 황금 표준이라고 부르는 가장 신뢰도 높은 방법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연구자도 참가자도 누가 진짜 약을 먹는지 모르게 하고 가짜 약이랑 비교하고 나중엔 서로 약을 바꿔서 또 실험하는 방식이에요. 참가 대상도 무려 U19 국가대표 선수 39명이었습니다. 이미 최고 중에 최고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라 더 의미가 깊죠. 말이 좀 어려웠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선수들 원래 실력을 측정해요. 그 다음에 한 그룹은 보중익기탕을, 다른 그룹은 가짜 약을 2주 동안 먹고 다시 테스트를 하죠. 그리고 열흘 정도 쉬면서 몸을 깨끗하게 비워낸 다음에 이번엔 서로 약을 바꿔서 똑같은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정말 공정한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럼 제일 궁금했던 결과입니다. 과연 데이터는 뭐라고 말해주었을까요? 이 고대의 지혜가 현대과학의 시험을 통과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났을까요? 좋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땠냐? 딱 정리해 드릴게요. 좋아진 게 있고 또 변화가 없었던 게 있어요. 근력, 심폐지구력, 피로에 버티는 힘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민첩성이나 순발력, 유연성은 큰 차이가 없었어요.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긍정적인 신호는 바로 근력입니다. 이 그래프는 손으로 꽉 쥐는 힘, 즉 악력의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보시다시피 보중익기탕을 먹은 그룹이 가짜 약을 먹은 그룹보다 훨씬 힘이 세졌어요.
이건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측정 가능한 힘의 차이가 생겼다는 거죠. 얼마나 세졌냐면요. 평균 악력이 41.7kg에서 45.0kg으로 무려 3.3kg이나 늘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경기장에서 몸싸움이 붙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무시 못할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폐지구력입니다. 우리가 흔히 삑삑이 테스트라고 부르는 20m 왕복 오래 달리기 기록인데요. 보중이끼탕을 먹은 선수들이 뛴 거리가 눈에 띄게 길어졌죠.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정말 사람의 한계를 시험하는 지옥의 테스트거든요. 얼마나 더 뛰었을까요? 평균적으로 57m를 더 달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다들 지쳐서 발이 안 떨어지는 경기 막판에 혼자서 57m를 더 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추계적인 움직임이죠. 그리고 이건 필요에 얼마나 잘 버티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경기 직후에 혈액 속 젖산 수치를 쟀는데요. 이 젖산 들어보셨죠? 운동하고 나면 근육 뭉치고 아픈 거, 그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보중이끼탕을 먹은 선수들의 젖산 수치가 더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같은 운동을 해도 몸이 덜 지치고 회복도 더 빠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연구를 보면 민첩성이나 제자리 높이뛰기 같은 순발력, 그리고 유연성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중의기탕이 모든 능력을 다 올려주는 건 아니라는 점, 이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연구가 우리에게 그리고 미래의 스포츠 과학에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는 걸까요? 연구팀이 내린 결론을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보중이끼탕이 운동선수에게 미치는 효과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근육 피로를 개선하고 기능적 체력을 향상시키는 보조제로서의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한마디로 만능은 아니지만 특정 부분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가능성을 봤다 이거죠. 아주 조심스러우면서도 희망적인 결론입니다. 이 연구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스포츠 과학의 미래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최첨단 기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과거의 지혜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고대와 현대의 이 멋진 만남이 앞으로 또 어떤 가능성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